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 22대 국회의원 4월 10일 선거하기 전 올 초부터 4월 10일 날 공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여의도에 가보니까요, 젊은 학생인지 즉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집회 현장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란 수계 윤석열 탄핵이라는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군가가 배부했겠죠.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어느 조직 단체에서 배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을 제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느냐? 탄핵 이유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5명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다 한결같이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이 젊은이들과 그 젊은이들의 부모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12월 3일 날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조중동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 왜 대통령이 비상선포를 했느냐, 계엄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좀 소개하고 알려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언론들이 지금 좌편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급속도로 문재인 정부 때 확대가 된 겁니다. 퍼졌다는 것이죠. 요소요소마다, 부처마다. 이게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비상계엄 선포 내용, 대통령이 했던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들의 탄핵소추를 발의했다. 헌법에 탄핵소추를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국무위원이든 행정기관장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면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6월 20일에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건국 이래 이렇게 장차관들을 탄핵시키는 사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달리 22대 국회에 들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거대 야당이 192명인데 그중에 60명 가까운 숫자가 가짜 국회의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주권을 침탈당했습니다. 참정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란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통령께서는 판사를 겁박하고, 지금 대통령의 한 말씀입니다. 지금 겁박한 건 누구냐? 더불어민주당이 했어요. 거대 야당이. 판사는 사법부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왜 죄 없는 판사를 겁박하냐고? 이재명이 판결 내렸다고 그러는 거야?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입법부는 국회의장이 총괄하겠죠. 모든 국회 사무를 관장하는 게 국회의장입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돕질 않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입법부의 내란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예산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도 국가를 예산을 편성했으면 얼마나 세밀하게 과거에 정부가 살림살이 하는데 어떻게 했고 그것을 잘 분석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예산안 처리, 국가 본질 기능과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기획재정부가 했는데 국회가 삭감해버리는 겁니다. 일을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겁니다. 이게 국정마비 아닙니까?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기본 기능을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비비가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384억. 청년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4조 1천억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하겠습니까?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국가 살림을. 누가?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내란죄입니다. 이게. 다 처벌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1인이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은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성공후사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정권 창탈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평생 유지하기 위해서 이래서 국가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입니다. 교육, 연금, 노동,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에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음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에서 당선되더라도 그 승계를 해서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어업을 다 묵살시키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가 발전이 없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감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울고 진짜 울분을 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사태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대 100만 명 이상이 100만 명이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국가들과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밤을 밤새워가면서 비행기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대통령을 유지한다는 거, 직위 그 유지, 대통령을 한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아십니까? 그렇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좋은 경험도 하겠지만 정말 대통령 길이 이렇게 험난하고 힘든 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대통령 그 속마음은 국민들이 알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임기 5년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질받고 헌법과 법에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것은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야당 192명 중에는 진짜 참신한 국회의원, 실력 있는 국회의원, 철학 있는 국회의원, 진보적인 국회의원, 대한민국을 위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죠. 거기에는 종북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1대 4.15 부정선거에 당선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 양정철이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22대는 김영등포, 누굽니까? 그 김 의원 있잖아요. 국방의원. 김민석이가 4.10은 주도했습니다. 이것들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여러분. 양정철이가 4.15 총선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니까 입술과 손을 부드르르 떨면서 그냥 어쩔 줄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민석이가 이번에 22대 사전선거인가 뭐 퍼센트지를 거의 맞췄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포렌식을 하면 다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하나만 살리겠다고 방탄국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서열 2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 당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국회법에. 그럴 때 올바르게 사리를 판단해서 대한민국이 국익의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질서를 잘 잡아주는 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는 의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에 소굴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집단입니다. 범죄자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뇌물을 받고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되고 입법 독재를 통해 저체온증에 걸리면 어지러움과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이 자들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입니다. 조국과 황운하 깜빵에 가야 있을 사람들이 지금 국회 입성해서 있잖아요. 12월 11일 날 조국 대법원 판결을 하면 구속시켜야 됩니다. 이런 범법자들이 국회에 그냥 득실득실합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만 살라고 악을 쓰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교활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범법자들이 대한민국의 국회를 지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민생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정부들이 각 부처에서 정말로 필요한 법안들을 정부안을 여러분,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할 수도 있고 대표로 발의할 수도 있고, 그러나 대표 발의했을 때 공동 발의에 9명이 참여해야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정부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할 수 있고 국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묵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민생 법안들입니다. 정부가 정부를 조직을 잘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든 걸 정부에 제출했으면 빨리 법사위원회를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법사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칼럼을 30년을 써왔지만 지금은 칼럼을 안 쓰고 있습니다. 왜? 법 같지가 않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자유대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결정했을 때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느꼈습니까? 종북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득실득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법에서는 간첩을 잡는 일이 주된 임무인데 간첩 잡는 일을 경찰에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간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가 했느냐?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 국가정보원 원장이 46개 언론사 대표를 데리고 어디에 갔습니까? 북한에 갔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로부터 관찰 대상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발언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약질을 일삼는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신조입니다. 철학입니다. 이거는 아무 대통령이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사 생활을 통하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국민들이 밀어주고 뽑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대한민국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충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국가 지속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주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올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희들은 살 만큼 살았습니다. 만약에 국가체제가 붕괴됐을 때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러니 이 대통령이야말로 위대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Make Korea Great Again입니다. 위대한 한국을 다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Make Korea Great Again. 누구 말씀처럼 Make American Great Again. 트럼프 대통령처럼 말입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에게 다수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국회 군인들이 입성했을 때 총알을 가지고 갔습니까? 총만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국민 한 사람 누가 다쳤습니까, 여러분? 이 핵심입니다.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입니다.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의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는 반국가 세력이로만 얘기했지 디테일한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반국가 종북 세력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김정은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간첩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60명에 해당하는 50명에서 60명에 해당하는 가짜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는 가짜 국회의원들 누가 당선된 걸 다 알 겁니다. 또 여의도 국회의원 누굽니까? 김민석이도 다 알 겁니다. 민주연구원장 출신들, 부원장 출신들, 양정철 다 알 겁니다. 부원장 출신들 다 내용을 알 겁니다. 그들이 10년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시키려고 10년 동안 발의한 내용을 제가 파헤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하나 파헤치는데도 며칠씩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 피 끓는 4월 10일 이후에 몇 달간을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반종북 국가 세력들은 바로 여기에는 고정간첩도 있지만 가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수원과 이런 거를 군인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IT 전문가들을 보낸 겁니다. 그걸 파헤치려고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못합니다. 검찰총장도 못합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위원장 범죄 집단이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장전 박사가 그 전산 국장, 과장 그 직원들 다 고소고발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결과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방에 있는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도 법관 출신들입니다. 이 엄청난 카르텔입니다. 설령 카르텔이 형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고소를 하게 되면 그냥 기각을 시키고 물증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지식인들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전선거는 전국적으로 63대 37, 62대 38, 61대 39, 60.5대 39.5, 63.8대 36.2 이런 게 됩니까? 그런데 4월 10일 본투표에서는 51대 49, 50.8대 49.2, 50.1대 49.9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했을 때 퍼센트 차이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0에서 3%, 정말 차이가 많이 나면 5%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사전선거는 63대 37, 26% 차이가 납니다. 62대 38, 24% 차이가 납니다. 71대 29, 42% 차이가 납니다.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통계학의 교수들이 연구 좀 해봐라. 에? 나만 잘 먹고 편하게 잘 살고 즐기면 된다. 식자층들이요. 언론계, 정보계, 정치계, 교육계 모든 것이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개헌을 선포하게 되면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시간 만에 해제했지 않습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에? 바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는 범죄자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제가 작년에 국회에서 어떤 세미나에서 논평을 할 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무능한 정당이다. 귀족 정당이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장차관하고 판검사하다가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되니까 헤헤 하고 일을 안 하니까 공부 안 하니까 평생 공부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연구를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국민의힘은 무능한 사람들이 많다 무능당이다 말이야. 그랬더니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더라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위험한 정당이다. 무지무지에게 위험한 정당이라고 했더니 그들이 위안을 사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들 22대 국회의원 중에는 가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선거가 탄로날까봐 포렌식이 곧 나올까봐 불안불안 초조하면서 오로지 윤석열을 탄핵시키겠다고만 외치는 것이 네 국민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내란 괴수 윤석열 탄핵 이것만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어느 경우에 내란죄고 지금 뭐 경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와 뭡니까 권한 남용했다고 하는 직권남용 직권남용죄로 뭐 고소고발을 11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 주경호, 여러 군인들, 사령관들. 당연히 여러분, 대한민국은 고소고발이 많은 나라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이죠. 11명을 고소고발했어요, 검찰에. 그런데, 내란죄는 검찰이고, 직권남용은 경찰입니다, 경찰. 그렇죠. 고소고발이 들어왔으면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한 겁니다. 입건 수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한동훈이 개헌로 인해서 검사들과 수사관을 파견하고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나. 나 개인적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도 알아야 되고 그 젊은이들의 부모님도 알아야 되고 잘못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5,300만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난 4.19 혁명과 5.16 혁명은 밑에서 학생들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이 나라를 국가를 영속성을 키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개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해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6시간 만에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군인들이 와서 총칼을 대고 누굴 죽였습니까? 총을 쐈습니까? 아무런 안전사고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스러운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것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은 나와서 국무위원들과 회의도 하고 앞으로 내가 남은 임기 동안 이렇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 라고 매일 인터뷰하시기 바랍니다. 국정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게 아무리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하더라도 얼마나 힘듭니까? 의전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준 이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분을 믿고 임기 동안 헌법에 정해진 5년 지켜야 됩니다. 한동훈이 뭐 직무를 정지하라고? 너는 권한이 없어.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다 사표내세요. 그러면 한동훈이도 사표내야 된다 말이야. 에? 이재명이가 내란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를 수사해야 됩니다. 이재명이를 즉각 체포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조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재명이는 무슨 대통령을 빨리 탄핵해야 된다. 빨리 이재명부터 이재명부터 체포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법을 위법한 행위를 했습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사법부는 빨리 공직선거법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빨리 판결을 내리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재명이 벌벌 떨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말고 또 뭡니까? 이중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죠. 김동연 부장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했는지 나는 양심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 가서 또 하루빨리 심리를 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시민혁명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많이 전파하셔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무위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전에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이종자들을 위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언젠가는 심판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여러분들의 격려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